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수급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 보이면서 장 후반대에 갈수록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3,216선, 코스닥은 978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원 올라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강달러세와 위안화 강세가 희석되면서 현재는 상승폭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CPI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5% 급등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5%를 하회했는데요. 장중에는 한때 1.3%까지 터치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유럽 순방을 했죠. 유럽연합과 미국이 앞으로 코로나 백신 의약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막겠다라는 그런 협약을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시그널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충성, 허반석,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실시간 소통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부터 소통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주식 종목들 중에서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이 참여 코드는 제가 유튜브 채팅창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시죠. 정재훈 위원님의 종목들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2% 가까이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오리온 홀딩스가 3%, 한국전력이 10%, 현대 엘리베이가 9.7%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라홀딩스가 수익률을 크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9.76%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아난티가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자마자 수익 2%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트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도 보이고 대체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좀 세워주시고 또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존스가 0.4%대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까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전날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시장의 영향보다도 한국 시장에 좀 동시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좀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기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수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분봉으로 선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오후장부터 시작하면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수로만 보게 된다라면 425포인트에서 한 423포인트 언저리, 그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라면. 그러면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매수한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표 발표가 좀 예상이 돼 있죠. 물가 지표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제 중국 시장의 지표를 놓고 봤을 때에 미국 시장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반응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밀리면 오늘하고 내일 금요일장이니까 내일까지 해서 이틀 정도까지 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프로그램 쪽에 베이시스는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호전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비차익 쪽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찌됐든 비차익 매도가 나오든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그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보게 된다면 대형주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일단 뭐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를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 오늘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별로 좀 순환매는 좀 계속 될 거예요. 업종별로 순환매는 좀 계속 되는데 어제 화학 쪽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20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이건 단기 낙폭과대로 들어갑니다.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흐름들로 인해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철강주 같은 경우도 121선짜리대에서는 받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밑에 자리에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 종목의 흐름들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는 대형주 쪽에 있어의 순환매를 좀 노릴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오늘장에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앤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이제 삼성 SDI도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원익 PN이라든가 원익 PN 같은 경우 어제 뭐 장비 공급에 대한 공시까지 좀 나왔었죠. 이런 종목이나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박스권역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단 자리대에서는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피로픽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이지만 자회사 필에너지가 있죠. 삼성이 좀 지분 투자까지 했었고요. 아마 헝가리 공장에 있어서 스태킹 장비가 좀 들어갈 거예요. 이 공장도 마찬가지로 스태킹 장비로 채워줄 건데 피로틱스가 아마 전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좀 좋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PNT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처음으로 푸드를 제쳤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판매 대수에서 푸드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차 조정받으면 21선 정도까지 조정을 많이 나온다. 그럼 매수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매수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단기 평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최근에 좀 올라갔던 그런 분들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PHA도 있습니다. PHA가 이제 최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12,5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삼성 SBS가 있고요. 삼성 SBS 못 올라갔죠? 바닥권역에서 삼성 SBS,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도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SBS 뭐 이런 기업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대형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지수가 오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받아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LIG 넥선이 일단 방산 쪽에 있어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죠. 뭐 LIG 엑선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나이스 평가 종목도 이제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으니까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0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조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 수급의 변동성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으로 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을 한 바가 있죠. 이에 따라 현재 4,300만 원대까지 가격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금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SK하이닉스도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급등하며 출발합니다. 1.67% 상승하며 36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78% 올라가며 13만 원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0.2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가격 8만 1,30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까지는 주가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23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6% 상승하며 61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기아는 0.2%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9만 원 돌파한 모습입니다.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0.1%대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거래소는 3,221포인트, 코스닥은 980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주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9% 올라가면서 11만 6,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3만 6,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의 상승세에 힘입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0.4% 올라가며 17만 7,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현재 CJ ENM과 HLB, 알테오젠이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CJ ENM과 HLB는 0.1%대 약간 상승해주고 있고 알테오젠이 0.56% 올라가며 7만 2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CJ는 보합권, SK머티리얼즈는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잠깐 들어왔다가 외국인의 또 발을 빼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어떤 시장이 예측이 될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확인하시죠. 네, 최충성 전문가의 포트 종목들 크리스 FNC 3.8%, 젠픽스 7.24%, 우리 금융지주는 3.24% 모두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힘차게 장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선물 만기일이 함께 겹치는 내마녀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짙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예측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예상대로 오늘 좀 매도를 해주는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들까지 시그널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장 시작을 했고,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장 초반이라 알 수는 없지만, 매도를 많이 하진 않고 있어요. 일단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일단 차주 FOMC 이벤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좀 관망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개념도 있고 지금 인플레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고 차분하게 좀 관망하자, 적극 매수보다는 기다릴 때는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매매보다는 관망하시면서 하루를 조금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오늘 저녁에 이제 물가지표, 미국에서 물가지표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의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차분하게 조금 관망하시고 내일 또 사실 지표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오늘은 이제 동시만기고 내일은 이제 물가지표에 관한 그런 방향성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차분하게 관망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기술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저도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사실상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제 매도를 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제 만약 그저께 매도를 못 하셨어도 어제 반등을 줄 때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모두 다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상풍력이나 원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으나 일단 지금 상황에서 차트는 조금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5일선 지지까지만 딱 체크해 주시고 사실상 5일선 지지 여부를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챙기시고 나오자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살아나려면 2,500원 정도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당장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기다려서 살아나는 것보다 2,500원을 반드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변화한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낙폭이 조금 더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모두 챙겨서 좀 나오시고 현금을 들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기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다른 부분 원전 한전 산업이나 일단 원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흐름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고점 돌파 여부를 조금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이제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흐름도 양호한 상태이고 다만 지금 자리 상승하고 지금 윗골을 달고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지지라인, 심리적인 지지라인에 이제 전고점 정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9,250원 자리인데 저 자리 지지 여부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쿵짝쿵짝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만약에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일단은 던져내시고 다음에 눌린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좀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다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흐름은 양호합니다. 중간중간에 잘 대응하시고 눌림목 구간 접근만 하신다면 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은 지금 10,000원대 매물 구간이 좀 강하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꼼짝거리고 있는 구간인데, 뭐 눌림 자리 다시 접근을 해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일단 대원전선 관련해서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죠. 일단 어제 상한가에 달성을 하고 살짝 풀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흐름은 양호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승을 쉬어갈 수 있는 자리이니 유동적으로 조금 대응하며 끌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 추세 아직도 살아있고, 중간에 한번 쉬어간다면 2,500원 딱 훅 가거나 아니면 2,300원 정도 딱 위치를 해주고, 2,350원에서 2,500원 구간 지지 받고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목표 가격은 이제 3,000원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0원 정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 여부까지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기전선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가 작년에도 KBI 메탈이나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 잘 대응을 하시고 흐름도 양호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를 받고 주목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끌어가신다면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종목을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큰 상승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쌍방울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불매운동 관련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관련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어제 할인도 마찬가지이고, 뭐 중국 사업 탄력을 받는다, 뭐 74조 소고 시장 공략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항공주 인수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M&A 관련해서는 크게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항공 관련주 지금 당장 인수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큰 수익이 나거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거의 이제 항공산업들이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이고 LCC 관련해서 거의 뭐 적자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중간중간에 출렁임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수전에 따라서 누가 이제 이걸 인수를 할 것이냐, 그 율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렁임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항공 인수전도 있지만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이런 관점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물대를 강하게 벗어내고 지금 1,100원까지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또 상한가를 달성을 하거나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더 상승 여부를 조금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일단 1,200원 돌파 여부까지는 한번 목표 구간으로 한번 지켜보시되, 지금 상황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일단 수익 어느 정도 챙기시고 다시 눌린 구간 잡고 이거를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상황에 맞춰서 항상 이제 상승 후에는 눌림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눌림 자리에서 접근하신 그런 전략으로 조금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방울까지 살펴보면서 일단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쌍방울이라는 종목 현재 18% 급등 보이고 있고요. 같이 이스타 항공 인수전에 참가한 종목인 하림도 현재 주가 15.8%까지 급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HLB 파워가 최대 주주 TS 바이오로 변경 소식에 전일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벌써 상한가에 도달을 한 모습이고 오늘 굉장히 좀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3,212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데요. 특히 기관이 1,3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400억대 물량을 받아들이면서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9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한 6가지의 업종들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테마별로 봤을 때는 여행 관련주와 임플란트 관련주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로 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시죠. 네,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CJ제일제당이 16%, 우양이 4.4%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옵트론텍과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약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마트는 1.88% 약손실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으로 주가 기대되는 만큼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째 종목으로 호텔신라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텔신라는 4월 15일 저녁방송 주유소 포트에 편입됐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84,100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10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만 원을 터치를 여러 번 하고 하락도 나왔다가 다시 10만 원을 돌파도 하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종종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만 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차트상 저점에서 그렸던 추세선과 평행원선을 상방으로 올렸을 때 어느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0만 원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1년도 1분기 흑자 전환이 조금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2년도의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180% 이상 증가할 전망을 예측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 호텔신라를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미 국무부에서 한국 여행 경보를 1단계 하향한다는 소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부분, 그러면 국내 및 아시아권에서의 특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호텔신라, 호텔 체인, 제주도 여행객들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나가는 여행에 있어서도의 재개가 일어난다면 결국엔 면세점 업황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1년도뿐만 아니라 22년도의 영업이익 증가율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완연히 1분기부터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부분, 후년도까지도 정상화 차례를 밟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85,000원 미만에서 안전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수급을 조금 더 챙겨보시면서 홀딩 의견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점 구간으로 본다면 9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에는 수익을 챙기시는 게 그래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은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변곡점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섹터로 그리고 정유 관련된 부분까지도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이죠. 코엑스에서 현재 인터배터리 2021 그리고 XEV 트렌드 코리아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엔 인터배터리에 조금 더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흐름이고요. 2차 전지 섹터로 보았을 때는 공포에 설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4월, 5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가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탑재해야 하는 배터리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완성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만 하더라도 2024년도까지 캐펙스 투자를 확대해 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가 되면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WTI 국제유가 강세에 따라서 정유주 상승 흐름이 있어서 오늘도 어제도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26만 원을 하방 그리고 28만 5천 원, 29만 정도의 상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과 상방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고 공포에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2차 전지 섹터는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6월은 오늘도 그렇고 FOMC 회의 등 변곡점이 많은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편출에 대한 부분들, 리밸런싱이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변곡점을 이용해서 추세 하방, 일종의 바닥에서 재차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심스럽게 변곡점을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로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서울경제TV 방송을 출연하면서 현대로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1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장기적인 종목들을 좋아하신다면 15,000원, 16,000원 언저리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현대로템의 사업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보면 철도, KTX나 GTX, 지하철 9호선 이야기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도에도 철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산 영역을 보면 우리 국군의 주력 전차인 K1, K2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K808 이런 방산 기술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 웨어러블 로봇이나 위험물 탐지 로봇도 개발해서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전과의 입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에 대한 이슈도 함께 MOU 체결됐다는 소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 먹거리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리포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수소 트램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방산, 수소 이 세 개의 축이 조금 예민하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 지멘스라고 하는 철도 기업의 철도 사업부만 분리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한때 다시 한번 23,000원 언저리까지 조금 상승을 해줬던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24,700원, 25,000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강한 흐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엔 추세 하단 15,000원 언저리 못해도 2만원 미만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보유자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 극대화를 일구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수급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어딘가 보면 결국엔 연기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신, 보험까지도 같이 조금 매수에 동반하고 있는 기관 중심의 수급이 강하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끊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철도면 철도, 방산이면 방산, 수소면 수소 이 모든 이슈들이 예민하게 현재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꼭
노려보자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초 15,000원대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의 목표 주가를 상징적이지만 3만 원을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를 방송 최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예민한 이슈들과 수급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 수익 극대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하림입니다. 하림은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19%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림의 인수 의지가 강한 편으로 시장에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펜오션, 해운 물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타항공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항공과 해운, 물류 기업으로 재부상이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모습들이 인수 의지에서 좀 표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인수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승자의 저주가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려감들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이스타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2천억에서 3천억가량의 정상화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의 부채만 해도 2천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죠. 미지급 급여라 세금이 850억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엔 인수 후에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인수한 자회사들이 플러스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은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급등에 너무 따라갈 시장 분위기도 아니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슈는 이슈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도 급등 분봉 추세 열어놓으시고 어디에서 나는 익절을 할 것인가, 마음속에 손익분기점 또는 익절가 라인을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여러모로 급등한 종목을 대응할 때는 편하시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현대로템, 하림 이 네 종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별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다시 한번 플러스권에 들어왔습니다. 3,21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힘 보이면서 외국인의 물량 들어오고 있네요. 98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행과 인터넷 대표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하림이 16.9%가량 급등하면서 6개 관련주까지 좀 낙수 효과가 떨어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업종별로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업종들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김선현 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지금 이 다양한 주식 정보들 노란톡방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활발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는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현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유의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오늘 우선 출발 자체가 외인 기간 양매도긴 해요. 코스닥은 외인은 매수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제 이제 지수 하락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 오늘의 이제 동시만기의 영향은 지극히 조금 제한적인 상황은 당연했던 결과인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시장 자체에서 바라봤을 때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가려는 좀 시도 자체가 좀 빠르게 나와줬으면 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간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갑작스러운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머지않아서 갑자기. 그렇게 된다면은 지수 빠르게 올려친다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현 시점에서 고민을 해볼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올라간다는 확실한 이제 가정하에. 근데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 쇼티지 얘기 많이 나오지만은 뭐 정말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될 게 반도체 회사들이 대규모 물량들을 좀 찍어내는 전략들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물량 수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물량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당장에 있어서 이 쇼티지 영향으로 뭐 실적이 뭐 기대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하이닉스에 어제 뭐 좀 조정이 있었지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상승을 기다리시고 또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오늘 코스피는 좀 암울하고 코스닥 쪽으로 좀 강한 모습이긴 한데 코스피 쪽도 좀 빠르게 좀 올려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기를 좀 지켜보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종목을 좀 하나씩 볼 건데 여행주들 가운데서 뭐 대표적인 종목도 많지만 레드캡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캡터라는 종목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모두투어도 이런 모습들, 뭐 여행주도 그렇지만은 뭐 항공주들도 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 항공주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좀 매수 포인트에 봤을 때 항공주, 여행주들 이런 종목들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굉장히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특히나 이제 기관들의 입장에서 대응을 할 때 상당 부분 많은 수량을 좀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실 레드캡터는 시총 자체가 이제 큰 종목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 대응을 좀 하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주, 놀자주라고 표현을 하죠. 놀자주들이 올 하반기까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뭐 시장에서 지금 뭐 다음 주나 해가지고 FOMC에서의 뭐 테이퍼링 이슈들, 뭐 중요한 이슈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실정에 대한 개선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놀자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놀자주들은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보자면 다른 여행주들도 좀 고민을 해볼 때 하나투어도 바닥 포인트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이거를 지금 막 따라 들어갈까? 네, 그건 아니고 큰 조정을 이용하세요. 정말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끝났나 싶을 정도의 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HMM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큰 조정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뭐 매수하는 의지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하락 흐름이 나올 때 포인트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그 흐름대로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의 하락 흐름 나온 이후에 바로 또 반등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이용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급하게 막 따라가시려고 뭐 관련주들 대응하실 필요는 정말 1도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종목을 보자면 매각 이슈가 나왔던 이제 HLB 파워입니다. 자,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더 갈까? 뭐 최저주가 이제 TS바이오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양권 회장이 다 내놨죠. 오늘 보면은 시가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오전에 잠깐 아주 반짝 나온 이후, 아침 일찍 나온 이후 상한가 잠겨 있다가 다시 풀리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좀 포인트가 나왔어요. 현재 차량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면 서킷이 걸려있긴 한데 상승폭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다시 좀 서킷이 걸려있긴 해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좀 큰 폭으로 올려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은 좀 완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이 단기로 이제 한 2차례 정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세 번째 상승에서 상당히 좀 막히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상승 분위기를 조금 더 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오늘 시가로 잡혀있던 가격대가 2,900원이란 말이에요. 2,9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매도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900원 이탈 시에는 혹시 모를 대비를 해서 분할 매도를 통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상한가 자리까지 올라치었다가 다시 내려온 이후에 재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상한가 쪽으로의 안착 가능성도 우선은 열려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2,900원짜리만 조심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하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항공주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TA항공도 굉장히 좀 최근에 정말 강하잖아요. 바닥부터 해서 200가량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 지금 더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지금 열자라는 게 단일가 거래, 30분 단일가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얼마나 좀 더 갈지에 대한 부분. 근데 단일가 거래가 되면은 주가 자체의 흐름이 조금은 굉장히 차분해져요. 네.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돼야지 어느 정도 다시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관망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정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TA항공을 봤을 때 너무 단기 급등하는 게 과열됐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는 큰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매수 대응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짧게 보실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전의 가격적으로 보자면은 2019년도 때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2018년도 때 흐름까지 본다면 뭐 6,000원 이상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뭐 현재로서는 조정 시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을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일가 거래가 좀 풀릴 때까지는 관망을 하시다가 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만도예요. 만도가 좀 시끄럽습니다. 분할 소식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좀 시끄러워요. 그로 인해서 큰 하락이 좀 나왔는데 그간은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기관들이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개인들 물량만 거의 뭐 빼앗아 간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수량이 매수가 있었고, 외인들도 매도세가 좀 많아지다가 점차적으로 5월 말부터 매수가 좀 가담이 되면서 최근 한 달 동안은 외인이 뭐 40만 주 이상 순매수 상황이고 기관이 250만 주가량의 순매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계속 강조드려왔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몰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려왔던 종목 중에서 하나죠. 현대오토에버도 흐름 굉장히 좋고 아직 종목이 안 갔다면 모비스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비스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려왔고요. 뭐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만도가 우선 이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LG화학도 그러했고 똑같은 악재로의 하락 흐름을 겪었을 때 이 상황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관망 시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주가는 다시 어떤 식으로 큰 반등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이 과정을 거치고 100만 원을 갔었고요. 만도도 현재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10만 원대 이상으로의 안착 흐름이 나온 이후에나 또 조정 흐름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만도에 대해서는 걱정보다는 좀 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응을 하실 때
우선은 일이 터졌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한 6만 6천 원대 움직임, 요 부분의 움직임들이 짧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뭐 좀 길게 간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끝난 이후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당하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다시 위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르게 7만 5천 원대 안착하면서 8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도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판단하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은 관망이에요. 기다리셨다가 다음 주까지 보시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짧은 횡보 구간이 나온다면, 짧은 횡보 구간입니다. 짧은 횡보요. 짧은 횡보 구간이 나올 때 맞추셔서 천천히 매수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오늘 코스닥 쪽만 강하고 코스피는 좀 많이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그래도 오후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고 좀 지켜보시는 하루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98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후장에 조금 더 큰 상승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내마녀의 날이니만큼 여러분들 투자 주의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